계속해서 표면 분절 근육 안정화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Stable surfaces provide increased challenges to the cervical and lumbar stabilizing musculature, requiring greater control. For example, you might have the patient sit on a gym ball and perform mini marches. Arm and leg motions. And elastic resistance in diagonal patterns. Or have the patient lie in quadruped posture over a gym ball and performing arm and leg motion. 우선 우리 서적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고 저랑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리를 왔다 갔다 거리는 To the cervical and lumbar stabilizing musculature, requiring greater control. For example, you might have the patient sit on a gym 이렇게 ball 다리를 and perform 들었다가 내리는 다리를 들어갔다가 mini 내리는 marches. 이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은 우리 책에는 없어요. 팔만 움직이는 것만 있지만 이렇게 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는 것 이것도 은근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환자 역할을 하는 여성분께서 하시는 속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천천히 하도록 이제 환자에게 큐잉을 많이 줬어요. 제 나름의 노하우는 계속 얘기하지만 딥세그멘탈 머슬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면 속도가 천천히 젠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릴 때 제 기준에서는 다리가 너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라 조금 더 천천히 해라라고 저는 아마 요청을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다리가 얼마나 저게 빨리 떨어지는 건가 라고 한번 의문을 가지면서 보세요. Arm and leg motions.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그 발에 아예 그냥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옆에서 지금 뭐 친구가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안 깨우게 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조용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팔다리 같이 움직이는 거 지금 약간 비틀비틀 거리셨죠? 힘들어요 은근히. And elastic resistance in diagonal patterns. 이제 우리 서적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잡아주신 모습인데 영상에서는 이제 대각선 패턴으로 좀 잡아당길 수 있게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스테빌리티 잘 잡혀 있죠. 센터에서 몸통이 이렇게 대비해서 Or 되지 have the 않고 patient lie in quadruped posture over a gym ball and performing arm and leg motions. During any of these exercises, resistance may be increased with light handheld 이제 더 weights 상위 or 단계로 weight. 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령 같은 걸 들고 이제 드는 모션까지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Around the ankles. 이때 주의하게 치료사가 봐야 되는 건 허리 부위일 거예요. 그리고 목 부위. 허리가 플렉션 걸리거나 너무 익스텐션 되지 않게 여기에 안정성을 계속 잡은 상태에서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큐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정화 운동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윗몸 일으키기, 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주로 배고등근이 활성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소위 말하는 식스팩 있죠, 식스팩. 식스팩을 만드는 운동이 다들 알고 있죠, 윗몸 일으키기라는 거. 발꿈치를 누르면 엉덩어리근의 활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허리에 큰 압박이 발생한다. 윗몸 일으키기를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코어 근육이 강해지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으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이거는 배 바깥비근의 활성도가 높다. 척추에 큰 압박이 발생이 된다.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이 배고등근의 활성이 안정된 표면에서의 윗몸 일으키기 운동의 2배, 배 바깥비근은 4배. 그러니까 더 활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피트니스에서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보수 있죠, 보수라고 하는
보수는 약간 파란색이죠. 보수는 파란색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보수 위에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트레이너 선생님이 여기 잡아주시고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좀 서포트 되는 역할도 되기도 하지만 좀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운동치료는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 우리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우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로 윗몸 일으키기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척추에 큰 압박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놓는 게 좋아요. 물론 학생 때는 그냥 이거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이 자체를 외워야겠지만 나중에 임상 나가면 그렇다고 윗몸 일으키기나 다리 올리기 같은 거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명확하게 하지 말아라 는 절대 아니거든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하기보다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다른 운동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시덥 같은 거 하면 돼요. 시덥 같은 걸 언제 할 수 있느냐? 이 척추에 큰 압박력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뒷머슬과 어떤 모터 컨트롤로 통증이 안 생기게 컨트롤이 된다면 해도 됩니다. 그러면 더 건강해져요. 근데 문제는 아예 처음에 초창기에 온 환자에게 이런 걸 시키면 압박력 때문에 척추의 압박력이 더 가해져서 허리가 더 아파질 수가 있다 라는 거라는 게 포인트예요. 네, 여기까지 보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압력 생체 피드백, 압력 생체 피드백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약어로는 PBU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PBU라고 하는 요 압력 피드백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목에 하는 거고요. 목에 하는 거고 요거는 허리에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뭐 다 적용이 되긴 하는데 우선 한번 볼게요. 목에 할 때는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여기에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20mm 수은주를 맞춰 놓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서 환자가 고개를 끄덕여서 압력을 플러스 2네요. 22로 증가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10초간 홀딩. 그리고 나서 잘하게 되면 또 이 증가를 시켜서 아마 그럼 24가 되겠죠? 24mm 수은주 맞춰놓고 또 잘 되면 2를 플러스하고 2를 플러스하고 30까지. 그러니까 한 번에 쭉 간다고 하면 만약에 처음 트라이에 20을 맞춰놓고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5번을 했겠죠. 5번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카운팅 하는 게 있어요. 그 뭐 점수로 따지면은 10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10번 치겠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10, 100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10초 동안 유지한 횟수를 측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압력 바이오 피드백의 어떤 목적, 가장 큰 의미는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 이걸 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허리 부분에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허리 밑에 넣어 놓고요. 허리는 40으로 맞춰요. 40으로 맞춘 상태에서 어브도미널 드로잉인 매뉴버를 써서 등 쪽으로 배꼽을 잡아 당겨서 마찬가지로 42 플러스 2 정도 되게 맞추죠. 그리고 잘하면 44로 맞춰서 또 유지하고 쭉쭉쭉 올라가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대면 강의 하게 되면 제가 이거는 실습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한번 나중에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도 아 진짜 힘들구나 이런 거 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사진을 봤는데 먼저 서비컬에 PBU를 적용하는 걸 볼게요. Train the patient to activate the deep segmental cervical flexor muscles without the overriding global muscles, such as the sternocleidomastoid. You may use a pressure biofeedback unit to help the patient learn control. The patient to increase the pressure in 2 millimeter increments and hold the contraction for 10 seconds.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봤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볼게요. Use control. 이제 PBU 머리 밑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PBU 넣자마자 이거 압력 꼼지락꼼지락 하시죠. 바람을 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턱을 좀 넣을 수 있게 롱구스 콜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션을 만드는 겁니다. 딱 플러스 2 정도. 그러고 나서 10초간 홀딩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10초 유지한 다음에 끝. 간단합니다. 이제 룸바 한번 볼게요. 룸바 부분에 PBU를 넣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영상 한번 볼게요. All exercises have the patient start by finding the neutral spinal position and perform the drawing in maneuver to stabilize using the core musculature. Use a pressure biofeedback unit to monitor the spinal position. Inflate the unit to 40 millimeters and have the patient maintain the pressure between 30 and 50 millimeters during the exercises. Greater deviation means the patient has lost control. Identify the highest level at which the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까지는 여기까지여서 저랑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ll exercises have the patient start by finding the neutral spinal position and perform the draw. Finding a neutral position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뉴트럴 포지션을 찾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선생님께서 약간 골반을 안테리어 티팅도 시켰다가 포스terior 티팅도 시켜보는 모습이 보여요. 한번 다시 보세요. 안테리어도 시켰다가 포스테리어도 시켜보죠. 이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게 사실 필라테스를 배우게 되면 우리 퓨비스 심피시스라고 하는 그 두덩결합 부위와 바닥 부분이 수평이 되는 게 뉴트럴이라고 가리키기는 해요. 필라테스에서는. 근데 이게 뉴트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틀에 맞춰서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면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사람의 체형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허리의 만곡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그 세이크럼이 형성을 하는 뉴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각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수치로 해서 몇 도라는 게 뉴트럴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그 중립 자세를 치료사가 찾아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치료사의 실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중립 자세를, 이 환자에게 맞는 중립 자세를 선생님께서 찾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To stabilize using the core musculature. 그리고 나서 코어 코어 근육들을 수축을 시키고요. I use a pressure biofeedback unit to monitor the spinal position. 스파이널 포지션에서 이제 바이오 피드백을 모니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Inflate the unit to 40 millimeters and have the patient. 폴리 그 40 수은주 40mm를 맞추라고 지금 그 영어로 얘기를 하셨고요. Maintain the pressure between 30 and 50 millimeters during the exercises.
운동을 하는 동안에 아까 전에 우선 여기 쓸게요. 30 혹은 50.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그 전에 있었나요? 전전에 그 10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40에서 30이나 50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Deviation means the patient has lost control.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가 그것의 의미는 환자가 자기의 그 모터 컨트롤을 잃어버린 것이다. 모터 컨트롤을 상실한 것이다. 즉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낮추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레벨 운동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레벨 운동을 우리 서적에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PBU를 사용해서 코어 머슬의 활성을 시키는 걸 이제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점진적, 프로그레션, 점진적인 안정화 운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총 6단계예요. 총 6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우리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까지 저랑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단계는 아까 전에 처음 했던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40 수은주로 맞춰 놓고요.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운 자세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드로잉을 유지하면서 각 운동에서 40에서 여기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아까 전에 우리 영어 원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30 내지 50.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0으로 시작해서 한 48 정도까지 운동을 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건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2가 됐다. 그러면 땡, 너 탈락.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2단계를 볼게요. 이제 코어 힘을 잡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드로우인을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를 고정하고 반대쪽 다리를 벌림, 모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다리는 지금, 이쪽 다리는 고정, 픽스를 하고요. 이쪽 다리가 어브덕션 됐다가 다시 어덕션 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쪽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될 때 골반 자체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골반이 로테이션 나오지 않게 코어 근육으로 골반과 허리, 룸보펠빅이 움직이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1단계 안정화 운동, 2단계 안정화 운동. 전에 봤던 영상이 사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코어 잡는 것도 있지만 레벨 1, 2 운동을 하는 영상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후반부에. 그래서 아까 잘라봤던 뒷부분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The unit, greater deviation means the patient has lost control. 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우선 1단계는 지금 하고 Identify 있는 the highest 거고요. level at which the patient can maintain a stable spine and begin exercises at that level. If the patient loses control, decrease the intensity but continue exercising for 1 to 3 minutes. Bent leg fallout requires control to prevent pelvic rotation. Stability is assisted by placing the opposite leg in the hook-lying position. Once the patient can do this, progress to levels 3 to 6. 어브덕션 하는 모습이죠. 2단계 하는 모습이에요. Stability requires control. 1단계는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 자체가 1단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to 2단계에서는 prevent pelvic rotation. 여기서 펠빅 로테이션을 이제 좀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Stability 거고요. is assisted by placing the opposite leg in the hook-lying position. 아포짓 레그 반대쪽 다리를 아파지트 레그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편 다리를 후크라인 포지션을 해야 된다. 후크라인 포지션.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9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누워 있는 걸 후크라인 포지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 볼 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ce the patient can do this, progress to levels 3 to 6. 잘하게 되면 이제 3부터 6까지 이제 트라이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키스너 콜비 원서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학지사 메디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 것 같아서 가져와서 한번 이거 보고 네, 이걸 한번 다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잘리는구나. 우선 볼게요. 이제 A 그림이 있고요. B 그림이 있고요. C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단계가 3부터 3, 4, 5, 6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A, B, C를 그냥 독립적으로 볼게요. 우선 A는 뭐냐면 Lift band leg to 9° hip flexion.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B는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레그 슬라이드 뭐 레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레그 뭐 힐을 슬라이딩 시키는 뒤꿈치가 다 닿아져 있죠. 닿아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뒤꿈치를 대고 뭐 이거를 레그 슬라이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힐 슬라이드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창이 여기 떠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C도 아마 제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45도 정도 각도까지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아마 스트레이트 레그라고 표현을 해서 다리를 쫙 핀 상태에서 45도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3, 4, 5, 6 레벨별로 다 똑같죠. 운동 형태는. 근데 C 그림을 보자면 색깔을 좀 이제 다르게 해볼까요? C 그림을 보자면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는 비슷한데 6단계는 양다리죠. 보스. 이런 식으로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A, B, C 그림을 따로 보고요. A에 대한 레벨 3는 요거에 해당이 돼 있고 4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요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요. 미니멈 익스터널 서포트 그러니까 가장 적은 외적 지지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1단계는 그냥 이거 ADIM 드로인 매뉴버 써서 10초 유지하는 거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이제 2단계도 아까 전에 반대편으로 다리 넘기는 거 봤죠. 그래서 2단계 벤트레그 폴아웃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바깥으로 넘기는 건데 이것도 전에 봤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볼 것은 3단계부터 요 3단계부터 6단계이니까 요것만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3단계와 6단계를 비교하자면 외적인 지지, 서포트가 얘는 최대이고 얘는 적어져요. 그러니까 더 레벨이 올라가겠죠? 맥시멈 서포트라는 의미는 3단계에서 지금 반대편 다리를 한번 보세요. 반대편 다리를 봤을 때 지금 반대편 다리는 바닥에 붙어 있죠. 바닥에 대고 있는 거는 바닥에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단계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높은 레벨 4로 가면 반대편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려요. 좀 힘들겠죠. 그치만 손으로 지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다리의 힙플렉서를 내가 계속 수축시키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양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에서는 레벨 5에서는 다리 90도로 올린 거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손은 아래에 떨궈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내 힙플렉서를 사용해서 다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시멈 서포트에서 미니멈 서포트로 가는 게 전체적인 운동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레벨 3 한번 봅시다. A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B를 보면 전체적으로 A, B, C 모두 특징적인 건 아퍼시 이게 레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의학용어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차트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슬래시를 쳐서 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어
익스트리미티. 이거를 우리가 하지라고 하거든요. 하지. 상지 하지 할 때 하지. 그래서 반대편 다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반대편 다리가 테이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반대편 다리 다 베드 위에 있죠. 레벨 3의 A, B, C는 모두 반대편 다리가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고요. 레벨 4는 홀드한다. with UE는 안 쓸게요. 이거는 upper extremity 상지예요. 상지로 다 색을 이제 좀 바꿔볼까요? 여기에 upper extremity 나오는 이 부분 이렇게 지금 다 손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벨 4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레벨 5는 홀드 익스트리미티인데 no upper extremity의 어시스턴스 홀드를 하긴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냥 홀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그냥 no upper extremity 없이. 그리고 마지막 6단계의 공통점은 바이라테랄 둘 다리 모두 움직이는 거. 이 다리가 그냥 같이 움직여요. 이 움직임 운동을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봤죠? 이 상태에서 리프트, 벤트 레그 투 9디그리 힙 플렉스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다리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무릎 90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근데 이제 반대편 다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나뉘는 거고요. B는 레그 슬라이드를 하는 건데 레벨 3, 4, 5 모두 동일한 형태로 운동 다리는 형성이 되는데 마지막 6단계는 이거 같이 양다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C도 얘기한 것과 같이 45도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건데 모두 비슷하지만 마지막은 양다리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정리를 하면 좀 그래도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좀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면 전 레그 슬라이드 이걸 되게 많이 썼거든요. 코어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기에는 이 운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 골반이 돌아가거나 허리가 뜬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걸 환자에게 계속 인지를 시켜주고요. 계속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코어에 대한 기능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에서 이걸 쓴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좀 마음에 든다 하면 내 걸로 이거를 만들어서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고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누운 자세. 무릎을 세운 자세 아까 전에 얘기 나온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훅, 라잉, 포지션 이라고 원서에서 얘기한다고 했죠. 무릎을 세운 상태이고요. 자, 3단계죠. 3단계. 기본적인 드로잉 유지를 하면서 한쪽 다리를 고정하고 반대쪽 엉덩관절을 굽힘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 고정이라는 것은 요 다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편 다리 반대쪽 엉덩관절이 90도 굽힌 상태에서 벌림과 모음을 한다. 벌림과 모음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A가 지금 이거거든요. A가 요거예요. 리프트 벤트 레그를 90도 플렉션으로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여기서는 우리 현문 그 학지사 메디컬 교재를 만드신 저자분들이 이 의견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상관이 없는 건데 키스너코비 원소와 동일한 형태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벌림과 모음이 아니라 이 화살표 방향이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정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리를 왔다 갔다 할 때 코어를 잡아서 룸보펠빅이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플렉션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다, 벌리는 게 맞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키스너 콜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짚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제가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이렇게 애매한 건 내진 않겠죠. 자, 한쪽 다리를 고정하고 반대편 다리를 천천히 굽힘과 펴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힐 슬라이드, 레그 슬라이드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라는 문구를 좀 넣어주면 조금 더 원서에서 얘기한 느낌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C에 대한 설명은 한쪽 다리 고정하고 반대편 다리를 편 상태에서 올림과 내림을 한다. 올릴 때는 이제 45도 정도 올린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면 좀 좋았을 것 같고요. 골반의 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적에서는, 학지사 메디컬에서는 이 벌림과 모음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걸 넣었는데, 만약에 벌림과 모음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힙 플렉션을 한다 라고 정정을 한다면 요거는 필요 없겠죠. 요 지금 벌림과 모음을 한다는 내용이 계속 지금 3단계지만 4단계, 5단계, 6단계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키스너 콜비 원서에서 얘기를 한 걸로 빗대면 플렉션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뭐 이렇게 운동을 해도 큰 상관은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단계예요. A는 다리 들어 올리는 거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림과 모음을 한다 라고 하는 걸 그냥 플렉션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힐을 바닥에 붙인다 라는 문구, 그리고 이것도 한 45도 정도 올린다 라는 문구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키스너 콜비 사진과 거의 똑같죠. 그래서 크게 뭐 짚어드릴 건 없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림과 모음, 이걸 플렉션으로 바꾸고 힐, 그리고 45도 이런 식으로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단계도 마찬가지로 벌림과 모음, 그리고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키스너 콜비 앞에 사진과 거의 동일하니까 영상을 다시 뒤로 돌려서 한번 보면서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대로 스파이널 스테빌라이제이션 어브도미널 레벨 3에서 6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exercises have the patient start by finding the neutral spinal position and then perform the drawing in maneuver to stabilize using the core musculature. You may use a biofeedback unit to monitor the spinal position. Inflate the cuff to 40 millimeters and have the patient maintain the pressure between 30 and 50 millimeters during the exercises. Greater deviation means that the patient has lost control. Exercise at the level where the patient can maintain control. At level 3, stability is assisted by placing the opposite leg in the hook-lying position. The patient flexes the opposite hip and knee to 90 degrees. This is progressed using a heel slide. Final progression at this level is a straight leg lift to 45 degrees. Level 4, stability is assisted by the patient holding the opposite hip at 90 degrees with his or her hands and progressing through the sequence. Level 5, stability is challenged by having the patient actively hold the opposite leg at 90 degrees. Level 6, stability is challenged by having both legs move. At all levels, the arms may flex and extend with the legs, or weights may be added to build strength. These exercises are often called the dying bug progression.
자, 다시 한번 전화 보도록 할게요. Feet millimeters using the core musculature. 여기 You may use 그 a 뉴트럴 biofeedback 포지션을 unit to 맞추는 거 monitor 넘어갈게요. patient in control. The opposite hip and knee to 90 degrees. This is 자, 이제 3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는 3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다 3단계 뭐 3스텝으로 할게요. 스텝. 3단계 시작이 되었고요. progressed using a heel slide. 이제 처음에 한 거는 다리 들었다가 내리는 거. 3단계에 A를 지금 한 거고요. 이제 A에서 B로 넘어갑니다. 힐 슬라이드, 레그 슬라이드. 레그 슬라이드 하는 모습. B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B 한 다음에 다리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펴서 이제 들어 Final 올리는 progression at this level is a straight leg lift to 45 C. degrees. 다리 들어 올리는 거까지 3단계 ABC를 한꺼번에 다 한 모습이에요. Level 4 stability 이제 is 레벨 4로 assisted by the 가는데 patient holding the opposite 레벨 4부터는 이 ABC 과정을 좀 생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자세와 뭐 A 자세만 조금 보여주고 다시 5단계, 6단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서 한번 같이 보세요. at 90 degrees with his or her hands 4단계에서는 and progressing 잡아주는 through 거. the sequence. 있었죠. Level 5 stability 이제 is 5로 바로 challenged 가네요. by having the 이제 patient 잡지 actively 않고 hold the opposite leg at 90 degrees. A만 수행하는 모습이에요. A 운동만. 여기 손가락질 하는 거는 코어를 더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t all levels, the arms may flex 이제 and 마지막 extend 6단계 with the 양다리 legs, 같이 or 움직이죠. weights may be added to build strength. These exercises are often called the dying bug progression. 약간 좀 마지막에 보이나요? 이 환자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이 좀 마지막에 숨을 좀 가쁘게 몰아쉬는 느낌 제 눈에 보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Be added to build strength. These 특히 이렇게 exercises 다리 내릴 때 are often 요 정도 지금 다리가 거의 바닥에 닿을랑말랑 이 정도 되는 레벨 있죠. 거의 바닥에 닿을랑말랑 하는 요 단계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어 힘이 가장 많이 동원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고요. 코어 힘이 풀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허리가 이렇게 있던 허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거나 갈비뼈가 쑥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 코어를 더 잡으세요 라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손가락질 한 것처럼 큐잉을 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한번 선생님 이 누워 계시는 환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의 복부를 한번 보세요. called the dying bug progression. 다리 내려놓고 가슴도 약간 들리면서 호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왜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 나가서 환자에게 적용을 지금 그 딥 세그멘탈 머슬들을 활성화시켜서 안정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정화 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이것처럼 약간 숨을 몰아쉬는 듯한 느낌이 나와야 돼요. 숨을 몰아쉬는 느낌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운동을 잘했다라는 건 처음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와서 처음 코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숨을 몰아쉬는 패턴이 안 나오면 사실 정확하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리가 바닥에 뜬다거나 펠빅이 돌아간다거나 갈비뼈가 뭐 이렇게 들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관찰이 분명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코어 근육의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코어 근육이 횡격막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호흡 자체도 굉장히 좀 하기가 힘들어요. 네. 뭐 이거는 더 길게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 어브도미날 그 코어를 잡아서 하는 6단계 운동까지 오늘 나갔습니다.